안녕하세요. 도자기TV 도시자연인의 기쁨 한진경의 한 끼 혼밥 자연건강 디렉터 한진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혼밥 대신 건밥 하세요 하는 내용이에요. 건밥 처음 듣는 말씀이죠. 물론 제가 지은 말이에요. 혼밥은 익숙하죠. 네, 혼자 먹는 밥이라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건강하게 밥 먹자 하는 취지로 건밥하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괜찮죠? 어제요, 태풍이 온다는 뉴스 때문에 마음이 바빠서 텃밭에서 이렇게 아삭이 고추를 따왔어요. 제 마음은 빨갛게 익는 것까지를 보고 고춧가루까지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지만 태풍이 온다는 말에 빨리빨리 다 따와가지고요. 꽤 많은 아삭이 고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주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삭이 고추가 없다면 좀 더 일상적으로 흔한 오이도 있겠죠. 이것도 어제 텃밭에서 따와가지고요. 모양이 이렇게 제각각이랍니다. 또 오이는 없는데 무슨 요리하다가 남았는데 파프리카가 있어. 그럼 파프리카 한두 개 가지고도 응용할 수 있는 여름 김치예요. 양념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고춧가루, 참깨 볶은 것, 그리고 3년 된 매실청, 그리고 볶은 소금입니다. 제가 가져온 볶은 소금은 흑마늘 소금인데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차후에 흑마늘 소금에 대해서는 다루겠습니다. 육종 마늘, 이것도 사이즈는 작지만 평범한 적양파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코끼리 마늘이에요. 코끼리 마늘 보시면 진짜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큼직하게 생겼답니다. 깜짝 놀랐죠? 자, 이렇게 알맹이 하나가 큼직큼직합니다. 자, 이게 왜 가져왔냐면요. 제가 사실은 식도가 약해서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서 마늘 대신 흑마늘 소금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하면서 마늘 생마늘로 쓸 때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 코끼리 마늘이 아린 맛이 굉장히 순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와 봤어요. 아삭이 고추, 오이 이것이 왜 주재료가 되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김치하면 배추김치, 무김치, 알타르김치, 깍두기 이런 것들이 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배추는 어느 계절에 잘 클까요? 예, 서늘한 가을에 잘 커요. 그리고 봄에 키우면 여름에 먹게 되는데 여름에 먹게 되는 배추는 그 더운 날씨를 뚫고 키우기 위해서 많은 양의 농약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가을에 큰 겨울에 먹는 배추김치는 굉장히 훌륭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봄을 지나면서 여름에 거두어서 만든 담근 그 배추김치는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있으면 고맙게 먹겠지만은 애써서 만들지는 않는답니다. 그러하다 보니 제철에 나온 채소를 가지고 간단하게 김치를 만드는 것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재료 다듬겠습니다. 이렇게 반을 가릅니다. 그러면 고추 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고추 씨를 내버리면 아깝겠죠?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베어서 발라내겠습니다. 자, 고추 씨를 왜 빼낼까요? 아깝게. 그 식물들은요, 동물들한테 안 먹히려고 자기 나름의 자기 자신을 방어하느라고 식물 독소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식물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안 만들어내는 그런 식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곡식 중에 기장이나 수수는 식물 독소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가지나 고추 이렇게 구멍 이렇게 뻥 가운데 뚫리고 씨 맺혀 있는 파프리카, 고추 아니면 가지 이런 것들은 가지과에 속하는 식물군들이거든요. 그것들은 렉틴이라고 하는 식물 독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동물들한테 일종의 위해를 가해서 자기를 좀 덜 먹게 해서 종족 번식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좀
영특하잖아요. 그래서 이 씨를 빼내고 요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유도 모르게 풋고추 먹기 싫어했던 사람들도 입에 좀 달라붙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를 하나하나 발라내겠습니다. 손으로 해도 돼요. 이게 매운 고추가 아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매운 게 느껴지겠지만 저 같은 성인에게는 식도가 약한 사람에게도 자극이 없이 무난한 매운맛이 없는 채소예요. 아사기 고추는. 양이 되게 좀 이렇게 소복하게 많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대로 볶은 소금에 절일 거예요. 근데 지금 즉석김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깍두기 타입으로 할 거예요. 깍두기처럼 네모나게 자르겠습니다. 여러 개 겹쳐서 하면은 시간이 엄청 단축되겠죠. 자, 네모나게. 그리고 절이는데 시간도 안 걸려요. 이렇게 잘라주면 간단하게 시간 안 걸리게 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들 중에는 김치 담아서 먹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김치 만드는 데는 온전히 하루가 다 소요되는 거예요. 절이고 씻고 물 빼고 양념 준비해서 버무린 것까지 하면 하루가 온전히 다 들기 때문에 시간이 짜투리 시간으로만 부엌 일을 해야 되는 현대의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 안 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절이게 하겠습니다. 저의 볶은 소금인데요. 볶은 소금이 이런 색깔이죠. 황설탕 색깔 나잖아요. 예, 제가 만든 볶은 소금인데요. 성분이 뭐냐면 흑마늘 소금이에요. 흑마늘을 만들어서 볶은 소금에 섞어서 브랜딩, 가른 타입입니다. 볶은 소금, 흑마늘 소금에 절이겠습니다. 당장 먹을 거라고 한다면 소금을 살짝만 넣어서 절이시고요. 내가 한 번에 다 못 먹을 분량을 만든다면 좀 진짜 김치답게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간이 있다 싶게 절여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골고루 소금이 배이도록 했습니다. 아사기 고추를 절여 놓고 우리나라 평범한 육종 마늘, 이거는 당뇨에 좋은 코끼리 마늘, 엄청 크죠. 예, 저는 오늘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마늘 이것보다는 마늘 성분이 이미 흑마늘 소금에 있기 때문에 마늘 성분을 충분히 준 거지만 그래도 생마늘이 조금 더 들어가면 보존성이 좋아져요. 양파 중에서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음식 하다가 하나가 다 필요하지 않고 부분 2분의 1이나 4분의 1만 잘라주게 되면 잘라놓은 나머지 거는 결국은 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뜰하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집착적으로 강한 편이라서 이렇게 일부러 작은 것을 시중에서 고르거든요. 적양파가 원래 작은 건 아니고요. 제가 작은 걸로 골랐을 뿐입니다. 만약에 많은 양의 일을 할 경우에는 큰 적양파를 고르는 게 맞겠죠? 양파를 2개를 더 사용하겠습니다. 양파는 처음에는 아린 맛이지만 아사기 고추하고 섞여서 시간이 흐르면은 아린 맛이 중화가 돼서요, 맵지 않아요. 식도에 자극을 주지도 않고. 자, 위에 모양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는 위에 부분, 아랫 부분은 잘라내서 이렇게 쫑쫑쫑쫑 썰어줍니다. 코끼리 마늘이라서 마늘에 독한 기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으깨거나 다질 필요 없고요. 그냥 아까 여기 양파 밑둥이 잘라놓은 것처럼 그냥 대략 다지듯이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눈물 흘릴 각오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양파는 이렇게 반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방사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썰을 거예요. 저의 칼의 방향을 살짝 지켜봐 주세요.
방사형으로 구심점에서 방사형으로 되게 이렇게 해서 모든 면이 균일하게 되게 만들겠습니다. 자, 어때요? 넓적하게 안 예쁘게 나온 거 없고 다 똑같이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음식에 넣었을 때 좀 더 섞여서 조화롭고 좋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자, 대략 모양이 비슷하게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하나 손질하겠습니다. 파프리카가 이렇게 4등분 된 경우도 있지만 얘는 3등분으로 돼 있죠. 보이나요? 이렇게 골진 게 3등분이잖아요. 그러면 골진 방향으로 이렇게 모양을 존중하면서 잘라줍니다. 씨앗 빼내겠습니다. 넓적하니까 3등분으로 해서 이런 파프리카나 고추 같은 거는 겉표면이 반질반질해서 칼이 무딘 칼들은 잘 안 썰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잘라준답니다. 이렇게 하면 연질의 느낌이 칼이 스무스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요. 파는 모양이 존재감 없이 스며들어 갈 거니까요. 쫑쫑쫑 썰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대궁 이파리 속 이런 것들은 좀 매끌매끌한 미끈미끈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파리 부분은 좀 빼내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모아놨다가 익히는 음식들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늘줄기처럼 이렇게 켜켜이 열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용하겠습니다. 쫑쫑쫑 썰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파가 부족할 경우에는 파를 넣어도 좋다. 아사기 고추가 절여지는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한 3, 4일 지나가도 괜찮게 하는 김치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급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덜 절여져 있습니다. 좀 살아있는 감이 있죠? 네, 즉석 김치 타입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한 옆에 아사기 고추 놔두고 준비된 양념을 넣겠습니다. 양념 채소 넣었습니다. 자, 양념 채소가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사기 고추가 덜 절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사용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양파가 양이 적고 또 아사기 고추가 푹 절여져서 짭짤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소금을 넣으면 될까요? 안 돼요. 하지만 지금은 덜 절여졌고 양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양파에 소금을 덜썩 넣겠습니다. 네, 양파에 소금을 넣으니까 양파에서 수분감이 급격하게 막 생겨요. 수분이 잘 빠져나와요. 자, 여기에다가 양념을 하겠습니다. 매실액, 제가 담근 지 3년 된 황매실액을 넣겠습니다. 매실액치고는 좀 순한 맛이에요. 황매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스코바도 설탕으로 만든 황매실. 아주 작은 티스푼으로 4숟가락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깨, 잊어버릴까봐 통깨를 미리 넣어야 되겠어요. 통깨는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 딱 좋거든요. 필수적인 게 아니라서. 하지만 통깨를만 넣으면 맛이 조화로워지고 음식에 있는 미네랄 흡수가 원활해집니다. 자,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예요.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서 맵지 않은 고춧가루를 사용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양파에 고춧가루를 넣고 조물조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파에 양념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아사기 고추하고 섞겠습니다. 자, 양념을 다 버무렸습니다. 접시에 담아 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요, 제가
이 음식을 꼭꼭꼭 눌러 보겠습니다.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담을 때는 지금 밀폐 용기가 없으니까 이거 이대로 설명드릴게요. 밀폐 용기에 담으면 대강 이렇게 해서 흩어지게 놓는 게 아니고요. 밀폐 용기에 담았다. 그러면 꼭꼭꼭 공기가 좀 안 타게 서로서로 눌러붙어 있게 꾹꾹꾹 눌러주는 게 음식을 보관하는 좋은 요령이랍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밀폐 용기에 넣었으면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뚜껑을 덮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만든 음식이 어떤 모양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 파프리카가 있어서 예뻐요. 파프리카가 좀 더 달콤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룻밤 재워줬다 먹으면 조금 더 양파의 아린 맛과 파프리카의 달콤함 그리고 고추의 신선한 느낌이 어우러져서 좀 더 완성도가 있는 입에 딱 붙는 입맛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혜택을 모두 누리고 있는데요. 왜 배추김치를 여름에 안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대신 여름에 식재료로 풍부하게 나오는 오이나 아삭이 고추로 즉석김치 만드는 거를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아삭이 고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폐통에 넣고 3, 4일 정도는 충분히 여유 있게 드실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자기 TV 도시 자연인의 기쁨 한진경의 한 끼 온밥 자연건강 디렉터 한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